우리는 오랫동안 바라던 목표를 마침내 성취했습니다. 치열하게 노력해 원하던 회사에 입사했고 갖고 싶었던 물건을 손에 넣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축하의 말을 건네고 분명 행복해야 할 순간인데 어째서일까요? SNS에 올린 인증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지만 정작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이루었는데도 행복은 생각보다 짧고 희미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이것만 이루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죠.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우리는 종종 행복을 먼 미래에 있는 거대한 보물찾기처럼 생각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완벽한 사람이 되면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행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복을 알아보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앞에 늘 존재했지만 너무나 당연해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일상의 기쁨들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고 음미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은 심리학에서 쾌락의 러닝머신 트레드밀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것처럼 우리의 행복 수준도 큰 사건 이후에 잠시 올라갔다가 이내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을 떠올려 보세요. 며칠 혹은 몇 주간은 만족스럽지만 금세 그 존재에 익숙해지고 어느새 우리는 다음 모델의 출시를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치와 욕구는 성취와 함께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만족이라는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러닝머신 위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셜미디어는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는 타인들이 정성스럽게 편집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 즉 하이라이트 릴을 매일같이 들여다봅니다. 그들의 화려한 해외여행, 눈부신 성공, 완벽해 보이는 관계를 보며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향사회 비교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나의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한 일상을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처럼 거창한 성취나 외부의 자극에서만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놀랍도록 단순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쾌락주의자라고 오해하지만 그가 말하는 쾌락 방탕한 파티나 사치스러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마음의 평온함의 젤락스야, 몸에 고통이 없는 상태의 편이야.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의 우정과 같은 아주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욕구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음식이나 휴식처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욕구. 둘째, 맛있는 음식처럼 자연스럽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은 욕구. 셋째, 부와 명예처럼 자연스럽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헛된 욕구. 그는 진정한 행복이 첫 번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얻기 쉽고 얻기 어려운 것들은 사실 필요 없는 것들이다라는 그의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주변의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 속에 있다는 것을요. 이러한 생각은
동양의 선찬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상가 틱나탄 스님은 감귤 명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감귤 하나를 먹을 때도 우리는 온전히 감귤에 집중합니다. 감귤의 시원한 감촉, 껍질을 깔 때 퍼지는 상큼한 향기, 한 조각을 입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달콤한 과즙. 감귤 하나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필요했던 햇빛과 비, 그리고 농부의 땀방울까지 생각하며 먹는다면 그 행위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우주와의 교감이 됩니다. 행복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깊이 있게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깨우고 일상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기술은 감각에 집중하기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에 빠져 사느라 우리 몸이 느끼는 감각들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잠시 하던 것을 멈추고 이 연습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눈을 감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3가지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냉장고의 기계음, 혹은 자신의 숨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몸이 느끼는 감각 2가지에 집중해 보세요. 의자에 닿은 등의 느낌,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 마지막으로 지금 당신이 맡을 수 있는 냄새 1가지에 집중해 보세요. 방 안의 공기 냄새 혹은 곁에 있는 커피의 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식적으로 감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잡한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번째 기술은 감사 렌즈 끼우기입니다. 감사 일기가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감사한지 구체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마신 커피에 감사하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커피가 잠들었던 나의 몸을 깨워주고 그 향기가 아침의 시작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어서 감사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먼이 제안한 3가지 좋은 일 쓰기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왜 좋았는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 연습은 우리의 뇌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찾던 것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도록 재훈련시킵니다. 3번째 기술은 마이크로 기쁨 수집하기입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쁨의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쁨 메뉴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1분짜리 기쁨, 5분짜리 기쁨, 15분짜리 기쁨으로 나누는 겁니다. 1분짜리 메뉴에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기, 창밖 하늘 보기가 있을 수 있고 5분짜리 메뉴에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가벼운 스트레칭 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5분짜리 메뉴에는 짧은 산책하기나 좋아하는 책 몇 페이지 읽기가 있겠죠. 이렇게 기쁨을 수집하고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4번째 기술은 조금 독특하지만 매우 강력한 상상으로 빼기 기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기술은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하나가 내 삶에서 사라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매일 대화하는 가족,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 자유롭게 움직이는 건강한 2다리. 그것이 없다고 상상했을 때 느껴지는 상실감을 충분히 느껴본 뒤 다시 눈을 뜨고 그것이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아마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은 감사함과 함께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쫓아가야 할 무지개가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발견해야 할 들꽃과 같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개를 숙이고 자세히 들여다볼 때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죠. 우리의 삶은 이미 수많은 기쁨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을 스쳐 지나간 아주 작은 기쁨 한 가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기억해 주세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속에서 발견하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연마할 때 우리의 평범한 내일은 더없이 소중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날들로 바뀔 것입니다.